Vláda na dnešním jednání souhlasila s výběrem preferovaného dodavatele, se kterým společnost Elektrárna Dukovany II zahájí jednání směřující je na základě vyhodnocení expertů korejská společnost KHNP.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78년에 아성을 꺾은 원전 강국 한국은 세계 최고의 핵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다. 한국이 지닌 세계 최고의 원전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17일 한국이 치코에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전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수출이 성사되었는데요. 무려 유럽을 텃밭으로 여기는 프랑스 국영 원전 기업이 EDF를 꺾고 이뤄낸 성과라 외신들 역시 크게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위진 누벨은 EDF의 큰 타격, 프라하는 새로운 원자로로 한국의 한 수원을 선택하였고 프랑스는 좌절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체코는 남부 도쿠바니 지역에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을 10년간 추진해왔고 까다로운 입찰 조건을 거쳐 결국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 코리아 컨소시엄이 수주를 따내 내년 3월 본계약이 체결될 전망입니다. 총 4기 중 2기의 계약 규모가 24조 원이며 앞으로 테밀린 지역의 원전 2기까지 만약 한국 컨소시엄이 추가로 계약을 따내게 되면 총 사업비는 50조 원까지 불어날 전망입니다. 특히나 10년간 진행된 체코 국가 사업이며 업체 선정만 3년간의 시간이 소요된 만큼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이번 사업에서 프랑스와 한국이 최종 협상자로 선정, 막판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무려 78년의 역사를 지닌 프랑스 전력공사와의 평가에서 모든 부분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가져갔는데 체코의 페르트 피알라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모든 평가에서 더 우수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Vláda na dnešním jednání souhlasila s výběrem preferovaného dodavatele, se kterým společnost Elektrárna Dukovany II zahájí jednání směřující k uzavření smlouvy. Tím preferovaným dodavatelem je na základě vyhodnocení expertů korejská společnost KHNP. Korea Hydro and Nuclear Power, KHNP, sera chargé de réaliser un projet souvent présenté comme la coréenne a été préférée à celle de l'ELEC pour la construction de nouveaux réacteurs nucléaires qui à terme... Tomu dodám jednu věc, která je důležitá. Korejská nabídka byla lepší prakticky ve všech hodnocených kritériích. 특히 체코 정부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건설된 UAE 바라카 원전이 납기 지연은커녕 오히려 조기 완공을 했던 사례를 들어 한국의 공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칭찬을 남겼는데요. 2009년 한국은 UAE 바라카에 한국형 차세대 원전 4기를 수주 후 2011년 착공하여 불과 3년 만인 2014년에 1호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경쟁국들은 일반적으로 대형 원전 한 기에 6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일각에서는 한국이 빨리 짓는 만큼 안전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UAE의 바라카 원전은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실시하는 연간 안전성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고 올해 3월에는 최종 4호기까지 최초 임계 도달에 성공했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연쇄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로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UAE와 체코에 건설되는 APR-1400은 프랑스, 일본도 받지 못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까지 받았는데 미국 유해 국가에서 NRC 인증을 받은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특히나 한국 기업들이 짓는 원전의 건설 단가는 거의 미친 수준인데요. 남길 거 다 남겨도 프랑스의 반값도 되지 않으니 예산이 넉넉치 않은 동유럽권에서는 한국 기업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1년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킬로와트당 3,571달러로 프랑스, 미국 등 경쟁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고 영국 에너지기술연구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UAE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 한 기의 평균 건설 비용은 50억 달러. 반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입수한 EDF 기밀 자료에 따르면 EDF 원전은 한 기당 77억 유로가 소요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최근 폴란드 정부가 추진하는 퐁트노프 원전 2기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폴란드 여당 국회의원인 쿠타브는 한국은 체코의 원전 4기를 건설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체코 정부가 국가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한국의 기술이 프랑스를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폴란드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 이익을 위해 투스크 정부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뿐만 아니라 현재 영국과도 양해 가수를 맺은 한국은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과의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표 뽑지 않으면 원전 맛집 한국과는 웨이팅 한참 기다려야 하죠. 비교적 짧은 원전 역사를 지닌 한국이 세계 1위로 평가받는 프랑스 원전을 제친 것은 참 뜻깊은 일인데요.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의 70%를 원전으로 운용하며 시민들의 지지도도 상당히 높아 마을 주민들의 반대 없이 원전 수명 연장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용수확보차 생강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시내 속의 냉각탑에선 수증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주로 해안가에 자리 잡은 한국 원전과 다른 풍경이죠. 오랜 기간 원자력 연구에 몰두한 만큼 프랑스는 핵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전미과학자협회에서 나온 전세계 핵무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300여 발의 각종 핵무기를 군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위인 러시아와 2위인 미국에 비해서는 적응량이지만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핵무기를 지니고 있죠. 특히나 샤를 드골 전 대통령은 핵무장이 주권국가 안보의 선봉이라고 생각했고 이 가운데 하나로 전략 핵잠수함을 꼽았는데요. 프랑스는 EDF 출범 16년 후인 1963년 최초의 전략 핵잠수함인 르드타브람을 건조했고 1971년에 전력화하게 되는데 핵잠수함의 동력인 원자로는 사실상 원전을 소용한 것으로 모두 고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하고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원전 강국은 곧 핵잠수함 강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실상 원자력 개발의 마지막 퍼즐은 원자력 잠수함으로 꼽히고 있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원전 기술력과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개발할 차기 핵잠수함에서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은 우리 군의 오랜 수건으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3번함인 신체화함을 마지막으로 전력화한 이후 무장 탑재와 자막 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인데 이들 잠수함부터 핵잠수함으로 생산하자는 구상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핵잠수함 동력계로 90% 이상 농축시킨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여부인데요. 현재 농축률 90% 이상의 핵잠 원자력 기관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원전 강국으로 한국 역시 국제법상 허용만 가능하다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의 핵잠 개발 관련 한 가지 특이한 행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수십 년간 프랑스가 한국의 20% 이하 핵연료를 사용하는 핵잠수함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그렇게 손을 내밀어도 한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는 것입니다. 20% 이상의 핵연료를 사용하면 연료 수급의 용이함과 특히 한미 원자력 협정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2003년 당시 한국 정부는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모델을 참고하여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3척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고 2018년 역시 프랑스와의 협력을 통해 20% 이하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외신의 보도와 최근에는 오커스 동맹으로 인해 수십조 원 계약을 파기당한 프랑스가 대놓고 프랑스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건조까지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한국과 핵잠수함 공동개발 또는 수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러한 일관된 구애에도 한국은 늘 유지하는 스탠스가 있었는데 바로 침묵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기술 및 플루토늄 분리 관련 기술을 1982년부터 2000년까지 수차례 실험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에 프랑스가 제안하는 20% 이하 저농축 우라늄 핵잠수함은 사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2004년 IAEA 파동이 그 근거인데요. 2000년부터 국제원자력기구가 요구한 특정 시설에 대한 사찰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소위 IAEA 파동이 시작되었는데 오동석 저자의 남핵 비하에서는 당시 한국 과학자들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실험에 완벽히 성공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내외 상황은 실험에서 얻은 농축도 수준이나 기술 안전성 여부보다는 한국이 국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핵물질 실험을 극비리에 했다는 것과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실험이 성공했냐 또는 안전하지 않은 실험을 했냐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닌 극비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에 미국이 반발했고 당시 모든 화학적 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파동이 종결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진실은 우리 과학자들이 무기급 우라늄 농축 실험에 완벽히 성공한 상태였고 무기급이라는 것은 당시 우라늄 235를 90% 이상 농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시
한국 과학자들은 러시아제 레이저 지철이 실험 장비로 실험을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때의 러시아제 실험 장비로는 플루토늄 추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아울러 고농축 우라늄을 다른 우라늄과 섞어 농도를 희석시키지도 못하는 단순한 장비였죠. 즉 당시 사용된 장비 세대는 국내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제작한 것인데 개발 과정에서의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집행되었는지 그 예산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세대가 10여 년 만에 폐기된 이유도 또 폐기 장소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몰래 우라늄 광산도 운용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 우라늄 광산에서 핵연료 봉을 일부 만들어 한국 원전에서 사용 후 장부에 없는 플루토늄 추출을 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미국 정부는 내다봤죠. 사실상 핵잠수함에 사용될 수 있는 90% 고농축 우라늄 기술은 한국이 1982년에 착수하여 2000년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프랑스가 자꾸 눈치 없이 같이 공동 개발하자 하니 침묵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기술 없는 척하기도 힘들다. 모든 군사 기술이 그러하듯 초기는 민간 기술에서 시작하는데 수십 개의 원전을 직접 짓고 이제는 수출까지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핵 관련 기술에서 타국에 비해 뒤처진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대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죠. 바이든 오락가락할 때 말이라도 꺼내봐야 하나. 오늘의 한 줄 평. 바이든 각하 스탈린을 막으려면 나만의 핵이 필요합니다. 콜.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